예. 그 대구지방검찰청 김우곤 검사장님께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검사장님, 이게 검사가 뭐 고소나 고발을 당해서 수사를 받는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네. 그죠? 예.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뭐 검사가 계속 어떻게 직무를 할 수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뭐 그 직무 배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법무부에서 검사들의 인사와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법무부에서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기준이나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예. 적절하다, 뭐 직무를 그 계속하는 게 대해서 적절하다. 정확히 예. 뭐 아는 바는 없습니다. 예, 뭐 그런 게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아마 그 고발된 사건의 혐의가 분명하게 어느 정도 드러났느냐, 뭐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기준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뭐 터무니없이 고소나 고발이 됐는데 그걸 가지고 직무 배제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된 의혹의 요지, 그리고 입증된 사실,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구체적 사실이 객관적인 물적 증거, 그리고 구체적 진술에 의해서 좀 확인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제보자가 진술한 어떤 내용들을 보면 국민의힘 김웅 의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어떤 내용, 사실들, 이런 것들을 구체적 진술을 통해서 진술을 하고 있고요. 단순하게 어떤 진술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달받았을 당시의 텔레그램 캡처 화면을 다 증거로 제출을 했고, 그리고 수사기관에서는 그 전달받은 캡처 화면이 조작되지 않은 것을 확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김웅 의원이 전달받았다라고 하는 손준성 받음이라고 하는 그 손준성 계정이 살아있는 계정이고 대검찰청 손준성 검사가 사용하는 계정이다 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발장에 첨부된 실명 판결문에 접속한 검사가 대검찰청에 일하는 검사다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확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동시에 제보자가 이러한 어떤 고발장을 전달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라고 김웅 의원이 이야기한 것들, 김웅 의원은 다 기억이 안 난다라고 오락가락 하면서 제보자가 진술한 내용이 기억 안 난다라고 하면서 일종의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제보자의 진술을 부인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 제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녹취록까지 바로 어제 복원이 되어서 확인을 했습니다. 적어도 이러한 정도의 어떤 내용이 입증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러한 어떤 증거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인이 되는 사실이 있죠. 이 고발장이 실제로 동일한 어떤 이 텔레그램에서 나왔던 고발장이 그대로 대검찰청에 전달이 되어서 고발장이 접수가 된 사실까지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누가 어느 선에서 지시해가지고 되었느냐, 나는 그 결정 여부, 내부의 결정 여부, 그리고 검찰청에서 윤석열 총장이 지시했는지 여부까지, 그 진술까지 확보되지 않았는지 여부만 두 가지만 확인되지 않았을 뿐이지, 고발 사주에 대한 여부, 고발 사주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확인된 사실, 범죄 사실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다 오랫동안 수사하신 분들이니까 확인된 범죄 사실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대구 검사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내용은 지금 현재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그에 따라서 조치를 뭐 적절하게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 뭐 알고 있는데 매우 부적절하고 선거 기간에 직권을 남용해서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에 개입하고 매우 심각한 헌법을 유린한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 계신 검사장님들께서도 정말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서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말을 하기가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나 심각한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있습니다.
논란이 된 사건, 경향신문에서 또 보도가 된 사건입니다. 대장동 사건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 부산 LCT 사건과 동일한 구조가 또 여기서 발생이 됩니다. 이영복 그 부산 LCT 사건, 부산 LCT 그 회장, 그 사업 개발을 주도했던 사람이 이 개발 사업을 하면서 한번 구속이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 뭐냐면요. 이 부산 이영복을 수사했던 검사가 고문으로 갑니다. 황당하죠. 이 이영복을 수사했던 검사가 거꾸로 퇴직하고 이 이영복을 비호하는 회사 고문이 됩니다. 나가가지고요. 근데요, 대장동도 똑같은 겁니다. 대장동도 똑같은 구조입니다. 2015년도에 이 대장동 비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그 책임을 했던, 뭐 직접 수사를 하진 않았지만, 이 특수부를 이끌었던 책임자였던 검사가 고문으로도 갑니다. 왜 고문으로 갔을까요? 대전고검장님, 특수부 수사 엄청 오래 하셨죠? 예. 왜 갔을까요? 전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다 아시잖아요. 왜 갔을까요? 이 지금 대장동에 특수부들 검사들이 쫙 포진해 있습니다. 박영수 특검이 있습니다. 이 박영수 특검은요, 김만재 통해가지고 2011년부터 박영수 특검을 쭉 여러 사건에 선임을 해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뭐 정확하게 아시잖아요. 내용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왜 특수부 출신 검사를 선임을 했을까요? 혹시 제가 선임 여부 자체를 모릅니다. 예. 선임을 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예. 그 사실 자체를 제가 알지. 아니, 선임을 했다고 합니다. 대장동에. 예. 그러니까 왜 선임을 했을 것 같습니까? 제가 그 사실 진위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아니, 선임을 했다는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데 왜 그럴까요? 그 추측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1분만 더 드리죠. 자, A씨가 다른 사건입니다. 부산저축은행에 1150억 원 정도의 알선 수재 혐의로 해가지고 부산저축은행 1155억 원의 대출을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부산저축은행 그룹 수사를 받을 때 소환이 됩니다. 2011년도 경인데요. 근데 그때 수사를 받지 않고 피의자로 소환되지 않고 그냥 참고인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그때 선임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박영수 특검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대검 중수부의 중수이과정을 맡았던 사람이 윤석열 전 총장입니다. 공교롭죠. 아이러니하죠. 대대적으로 수사를 해가지고 부산저축은행 그룹을 탈탈 털어가지고 부실대출을 다 수사를 했다고 하는데 빠져나간 겁니다. 2015년에 몇 년 뒤에 다시 수사를 했는데 그때는 걸렸습니다. 이상한 거죠. 다 안다, 국민들. 왜 사업가들이 특수부 출신들 2천만 원 수억씩 주면서 수천만 원씩 주면서 아무 일 없는데 물어볼 것도 없는데 양주 먹이고 술 먹이면서 데려다 놓으면서 고문을 안 쳐다놓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사건 청탁용인 겁니다. 사건 청탁용. 정관예우로 원 사건이 터졌을 때, 비리가 터졌을 때 안에 있는 후배 검사들한테 청탁해가지고 사건 봐주게 하려고 그 용도로 하는 겁니다. 온 국민들이 다 아는 겁니다. 이게 범죄라는 것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 온 국민들이 다 범죄라고 알고 있는데 법을 집행하는 검사들만 그냥 눈 감았던 겁니다. 양심을 속이고 그냥 눈을 감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 지금 그게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도 사업가들은 그런 정관이유를 생각해서
수천만 원 수억씩 들여서 정관 출신 검사장들 모셔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서 깊이 한번 그런 것들을 범죄다라는 인식으로 이걸 뿌리 뽑아야 된다, 끊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깨끗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세요.